인공지능 AI가 우리 사회복지 시스템 안으로 점점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게 누군가에게는 정말 새로운 희망이 되기도 하고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보이지 않는 차별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게 단순히 기술의 문제일까요? 아니요. 이건 우리 모두의 존엄성에 걸린 바로 인권 문제입니다. 오늘 이 복잡한 AI와 인권의 관계를 하나씩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이 문장을 먼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역설적으로 인간의 따뜻함이 더 중요해진다는 이 말.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파고들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모든 논의의 출발점인 인권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AI를 논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약속, 인권이 도대체 뭔지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겠죠? 법적으로 인권은 이렇게 정의됩니다. 뭐 좀 딱딱하게 들릴 수 있지만 핵심은 이거예요. 인권은 그냥 좋은 말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 존엄성을 위한 구체적인 약속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인권이라는 게 현실에서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인공지능이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알려면 먼저 이 권리들이 우리 일상 속에 어떻게 스며들어 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라는 말이 휠체어를 탄 분이 버스 탑승을 거부당하는 이런 구체적인 상황과 만나면 인권은 갑자기 아주 개인적이고 또 절실한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말은 한 발달 장애인 분의 사례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아무리 보호라는 좋은 의도를 가졌다고 해도 그 사람의 자유나 선택권을 빼앗아 버리면 그건 더 이상 보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죠. 자, 그럼 이제 인공지능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바로 이 인권을 지키고 더 나아가게 할 혁신적인 도구로서 AI가 어떻게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지 그 밝은 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례들이 많아요. AI가 혼자 계신 어르신께 주기적으로 전화를 걸어서 안부를 묻다가 위급 상황을 발견해서 생명을 구하기도 하고요. 효도리 같은 AI 반려 로봇은 외로움을 달래주는 친구가 되기도 하죠. 시각장애인에게는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되어주고 청각장애인에게는 음악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누군가에겐 생명줄인 셈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우리를 돕던 이 똑똑하고 희망적인 기술이 어느 순간 우리를 돕는 게 아니라 우리를 차별하기 시작한다면 그땐 어떨까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AI의 또 다른 얼굴, 그 어두운 그림자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 만든 바로 그 기술이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장벽과 차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AI는 우리가 주는 데이터를 먹고 배우는 거울 같은 존재예요. 만약 우리가 편견이 가득한 데이터를 주면 AI도 당연히 편견을 학습하게 되는 거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정말 좀 충격적입니다. 안면 인식 AI가요, 백인 남성은 99%, 그러니까 거의 완벽하게 인식하는데 흑인 여성의 인식 정확도는 65%에 불과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이런 기술이 사람을 뽑는 채용 과정이나 대출 심사 같은 아주 중요한 결정에 쓰인다면 과연 어떤 끔찍한 불평등을 만들어낼까요? 그리고 이 차트도 한번 보세요. 복지 서비스를 받는 분들 대부분은 여전히 AI보다는 사람과의 소통을 원한다는 거예요. 이건 유엔에서도 경고하는 부분인데요. 효율성만 따져서 모든 걸 AI로 대체하다 보면 사회 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인간다움, 공감 같은 것들이 사라질 위험이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이 윤리적인 문제를 아주 현실적인, 조금은 극단적인 사고 실험을 통해 한 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자율주행 차를 타고 가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갑자기 브레이크가 고장났습니다. 피할 수 없는 사고 직전 AI에게는 딱 두 가지 선택지만 남아 있어요. 그대로 직진해서 6명의 보행자를 희생시킬 것인가, 아니면 핸들을 꺾어서 차에 탄 승객 1명을 희생시킬 것인가. 프로그래머는 이 냉혹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선택을 미리 코드로 심어두어야만 합니다. 자,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한 명의 시민으로서 그냥 이 상황을 제3자로 본다면 어떤 선택이 옳다고 생각하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명보다는 6명의 생명을 구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차에 탄 한 명이 바로 나 자신이라면 어떨까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죠?
공공의 이익을 위해 나를 희생하도록 설계된 차,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 마지막 질문이 바로 핵심입니다. 나를 죽일 수도 있도록 프로그래밍된 자동차를 돈 주고 사시겠습니까? 아마 아무도 없겠죠. 바로 이게 AI 시대에 우리 모두가 마주한 깊고 어려운 딜레마입니다. 그럼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우리는 대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아주 근본적인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저는 이 비유가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완벽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AI는 사회복지사가 더 멀리,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돕는 강력한 날개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공감하고 연대하는 따뜻한 심장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심장은 결국 사람의 몫이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AI를 만들고 사용할 때, 특히 사회복지처럼 사람의 삶과 직결된 분야에서는 이 원칙들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AI가 어떻게 결정하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질지 명확히 하고, 불공정한 편견을 없애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는 것, 이게 최소한의 약속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이 모든 논의 끝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주 명확합니다. 기술은 그 자체로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그냥 도구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도구를 어느 방향으로 쓸지 결정하는 건 결국 우리, 바로 인간의 가치와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다가오는 AI 시대에 우리는 과연 어떤 사회를 만들기로 선택할 것인가? 인간의 존엄성을 무너뜨리는 사회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더 높여주는 사회일까요? 그 답은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